네, 자 화요일장 마감 앞둔 상황인데요. 양대지수 플러스권으로서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종목이 또 강한 키를 갖고 있을까요? 두 프로의 시선 함께 보시죠.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BB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분위기 한번 볼게요. 일단 반도체주가 오늘 결국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가 앞으로 반도체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다시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 이름 올라와 있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은근히 엔비디아가 내릴 때 또 잘 가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더라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동시에 담고 있고요. 오늘 완성차 쪽도 좋았는데요. 시간이 되는 한 쭉 둘러보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분위기 볼게요. 26일에 엔비디아 주총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 센터장님 국내에서는 이제 CEO 황 사장님이라고 불리는데 황 사장님의 멘트가 또 신금을 울리게 할지 누가 아냐 이런 얘기와 함께 뭐 너무 걱정 없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고점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21선을 깼거든요. 근데 과거에 21선 깼을 때 엔비디아가 한 달 넘게 조정을 받은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도 혹시 좀 더 늘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마음 주지 않아도 될까요? 엔비디아가 워낙 반도체 바로미터격 성격인지라 어떤 관점 주실까요?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뭐 지금 조정을 받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항상 올라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좀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저는 그냥 이게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번 주에 반도체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적 발표가 하나의 어떤 그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조정인데,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그야말로 1분기처럼 뭔가 시장가 기대 이상의 어떤 실적을 내놓아 주면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전망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단기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조금 미스가 난다든가 아니면 실적은 괜찮은데 또는 이제 일부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갖다 셀런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조금 오히려 이제 조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야말로 기간 조정의 어떤 모양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은 이번 주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은 지금 SK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엔비디아가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그 뉴욕 증시가 크게 안 빠졌는데 우리 증시는 어제 좀 반영이 많이 됐죠. SK하이닉스가 5% 빠지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우리나라 오히려 시장은 조금 선반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또 향후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업종의 주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 이제 뭐 하락을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전체적인 모양은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장중에 저점들보다는 지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뭐 SK하이닉스 플러스 났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저점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회를 보는 거죠. 뭔가 이제 뭐 미국 증시에서 이제 좀 이런 빅테크들이 또 반등이 난다면은 또 한 번 이제 어떤 반등의 모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지금 오늘 딱 그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가 급락을 한다고 해도 물론 가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에 있어서 더 대기하면서 현재 주가 수준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 급락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엔비디아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기다릴 것 같아요. 예.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3일 연속으로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딱 위치를 보면은 좀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엔비디아에 좀 기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쩔 수가 없죠. 그쪽이 또 그 대표니까요. 반도체 대장 종목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임박이 됐다라는 부분도 저희에게는 챙겨볼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건희 대표님, 마이크론 실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희 어제 프로의 시선에서 얘기 나눴을 때 이게 업황 체크도 물론 되겠지만 경쟁자 쪽에서 이렇게 점유율을 늘렸단 말이야가 또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 또한 있어서 이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업황 체크 정도로만 확인해도 괜찮은 마이크론 실적인지가 궁금해요. 마이크론이 좋은 거는 미국 회사라는 게 좋은 거지 사실은 캐파나 이런 쪽으로 보면 여전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에 비하면 뭐 미미합니다. 네. 예, 그래서 HBM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아직 지금 참전을 못해서 그렇지 삼성이 만약에 뛰어들게 되면 SK하이닉스와 거의 이제 물량이 비슷할 거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마 HBM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저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은 잘 나올 걸로 보고요. 뭐 기대만큼 정도 나오겠죠. 근데 뭐 뻔한 거니까 어차피 디램이라든지 뭐 낸드는 뻔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HBM이 얼마나 팔렸나 이걸 볼 거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대량 물량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고 그럼 앞으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콩커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받겠죠. 이제 여러 얘기를 할 텐데 투자 계획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히려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투자를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어불성설인 게 사실은 HBM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지금 하이닉스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 게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진짜 그 엔비디아, TSMC 셋이서 이 최적화를 만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막 열매를 맺고 있는 거고 결실을 거두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그걸 못했던 거고요. 마이크론도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2, 3등은 1등을 쫓아가려면 훨씬 더 혁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하이닉스가 한 단계씩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그게 증명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하이닉스 오늘 마이너스 났을 때 무조건 오늘 보합권 이상으로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네, 올라오고 있고요. 여전히 이쪽 센티는 안 죽었다. 엔비디아가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2등, 3등 업체들이 못 쫓아옵니다. 네, 그 개발자들이 안 씁니다. 아예 그거를. 그러니까 뭐 MI300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가우디라든지 이런 거를 쓰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독주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빠진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빠질 이유가 없다. 그냥 수급이다. 회사가 나빠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MS와의 약간 좀 잡음 이런 얘기, 예, 그거는 그냥 MS가 객기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제 조정받는 SK하이닉스는 안 예뻐 보일 리 없다. 쭉이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1등이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1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으로서는 HBM 내에서 완전히 좁혀지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 지금 함께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님께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정공정 지금 보는 거 아니라고 해서 고민된다. 라는 댓글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거 한번 얘기 나눠보죠. 왜냐면 HBM 쪽으로 쭉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 정공정 쪽 당연히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투자 일어날 겁니다.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송 쪽 우리 얘기 나눠보면 아직은 아니다. HBM에 더 붙자. 의견이 좀 주된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주실까요? 결국 이제 이건 어떤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 그거는 저는 순서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일단 HBM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 대표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마이크론도 결국은 이쪽에서 어떤 증설이라든가 이런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굉장히 그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할 거고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회사의 많은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이제 그야말로 3사의 어떤 경쟁 속에서 시장이 커지고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그렇다면은 시장의 관심 자체가 HBM 쪽에 좀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느냐 여부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런 쪽에서는 지금은 HBM 쪽에서의 어떤 좀 집중이 마찬가지로 투자의 관점에서도 조금은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저는 뭐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뭐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온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이 지금은 조금 더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시세가 있어서 좀 크게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그 1, 2등 종목에서 플레이 나와 보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패널 분들께서 HBM에 더 집중해줬던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 판단 잘 내려보시길 바라면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건희 대표님, 아까 전에 SK하이닉스 조정받을 때 예쁘다, 그때 예쁜 거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비슷한 종목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도 오늘 시가 같이 밀렸거든요. 근데 양봉으로 다시 메웠다라는 것이 심리 훼손 없다라는 건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도 똑같이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한 걸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왜 반도체 장비주들이 물론 SK하이닉스가 플러스 전환을 했기 때문에 따라 올라온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으면 기사를 보시면 삼성 어제 나온 기사인데 오늘 부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위원회를 열어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모아서 회사를 모아서 우리 D램과 HBM의 후공정 관련된 장비 회사들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이 안 가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전공정은 D램 만드는 거나 HBM 만드는 거랑 똑같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D램이 쇼티지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근데 HBM으로 다 지금 전용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 패키징하거나 HBM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장비가 부족한 거고 검사하는 장비가 부족한 거지. 그러면 그쪽으로 발주를 내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발주를 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왜 같이 모여서 하냐 경쟁사가.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예, 이게 서로 수급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래서 오늘 보면 뜬금없이 STI 같은 종목들이 막 올라오죠. 네. 예, 하반기에 수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의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는 별도로 치더라도 장비주들은 후공정 장비주들은 다시 올라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엔비디아에만 집중하고 계신데 사실은 구글의 TPU라고 하는 자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판도 이스페타시스가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가 부각됐지만 주요 빅테크들에 들어가는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을 다 납품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게 아마 2분기 실적에서 좀 증명이 되면 또 한 번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거고요. 예, 일부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공장 새로 지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인데 2분기 실적을 한번 숙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변동성은 좀 큽니다. 그래서 많이 빠질 때마다 좀 모으는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여전히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후공정은 이제 발주 모멘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 주셨고 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같은 결로서 여러분 쭉 흐름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다시 올려 세웠거든요. 이것의 의미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반도체 가는데 같이 어제부터 백고동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관 순매수 상위 보이고 있고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주 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크게 오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전장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슈퍼사이클 초입이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거라면
너무 다 긍정적인 뷰가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 호흡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 맞습니까? 사실 뭐 조선업종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로 보는 게 맞죠. 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들이 강해지고 있어요. 5점으로 오면서 네. 오전까지 이제 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뭐 HD그룹주도 HD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서 시간에 사실 뭐 올해 상승률을 봤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해 다 5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앞서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과거의 저가 수주 물량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2년부터 수주한 고선가 물량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1분기에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일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역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컨테이너 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운임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조선사 업종들한테는 어떤 수주의 굉장히 긍정적인 사이클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향후에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 우리나라 그 조선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또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또 방산과도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제 뭐 폴란드 잠수함 관련된 수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또 이제 한 달이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역시 수익성의 이제 본격적인 개선,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주와 실적이 같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오늘은 조정이 이제 아침보다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대 보이면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조금 이제 쉬었다 가죠. 근데 이제 쉴 타이밍이 되긴 됐죠. 그렇다면은 이 쉴 타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쉴 타임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쉴 타임에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된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는 살 기회를 포착하는 이런 전략이 저는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그러면 기자재보다는 조선 3사에서 장기 호흡 가져가는 게 더 베스트 결국 이제 아닐까요? 포트폴리오의 문제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께서 접근하시기에는 역시 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조선사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리스크도 좀 적고, 왜냐하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일단 종목도 많지만은 굉장히 좀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들께서 과연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얼마에 사야 될지도 좀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한번 또 수급이 또 조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일반 투자자들이 좀 안정을 좀 갖고 가실 종목들은 역시 좀 대형 조선사들 이쪽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 좀 빅 조선주들 위주로 장기 호흡은 열어놓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조선주랑 같이 얘기 나온 쪽이 또 해운인데요.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1주 연속 오른다라고 해서 해운주가 대체 언제 움직이는 거야 했더니 정말 11주 전부터 쭉쭉쭉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대금 상위단에 대한해운 9위 올라와 있네요. 오늘 대한해운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인가요? 굉장히 또 좋은 펀더멘탈이 기대된다라는 얘기 또한 있었고, 지금 STX 그린로지스가요, 여러분 상한가 도전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해운, 흥하해운 쭉쭉쭉 보입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조선주보다는 이제 해운주가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HMM은 왜 못 가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양감입니다. 일단 해운주는 이미 코로나 때 해운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그렇게 그냥 오르면 좋고 운임이 떨어져도 별 상관없다. 네,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홍해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제 운임이 올라가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오늘 이제 이 STX 그린 로지스, 여기 이 회사가 왜 언급이 안 됐냐면 시가총액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천억 미치였기 때문에 이제 더 가볍게 올라오는 건데 이 회사를 한번 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STX 그린 로지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선박을 운용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선사죠. 그러니까 뭐 배를 중고선을 빌려서 운영을 하다가 물건 날라주고 운임료 받다가 나중에 중고 가격이 올라가면 팝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박 보수, 유지 보수도 다 해주고. 근데 돈을 생각보다 많이 못 버는데 더 벌겠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성과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이런 유지 보수 비용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게 좀 한꺼번에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해운주들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약간 이제 뉴스가 나오면 한번 훅 올랐다가 거의 대부분 음봉을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HMM이 왜 못 올라가냐? 찐으로 올라가려면 HMM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가야 나머지들이 난리가 나겠죠. 네, 근데 HMM 생각보다 못 올라오는 거는 예전에 비하면 한 호황일 때에 비하면 그닥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단 좋지만 지금 운임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운회사가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확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잔잔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벼운 종목들은 좀 가볍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이제 STX 그린 로지스 같이 다시 봤더니 이 회사가 더 좋아지겠네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동안 이제 관심 없었던 종목들이 그게 아마 좀 좋은 영향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렇다고 STX 그린 로지스를 사야 되냐?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시다가 또 이제 조정받고 하면 또 한 번의 기회는 또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상한가 가기 일부 직전이긴 한데요. HMM이 장대 양봉을 세워주는 이하가 해운주에 있어서는 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얘기가 좀 나왔어요. 반도체가 쉴 때 오히려 자동차가 가더라라는 논리가 좀 있는데요. 뭐 사자가 쉬면 하이에나가 등장한다 이런 격인 것 같긴 합니다. 뭐 포트에 좀 어느 정도 담아둬도 괜찮을까요? 기관도 자동차 쪽을 많이 삽니다. 부품까지? 예. 센터장님 어떤 각이 사실 있습니까? 이제 뭐 자동차의 최근의 어떤 모멘텀은 역시 현대차 인도법인 IPO 이슈예요. 이게 기업 가치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들. 사실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면서 현대차 기아가 이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IPO 이후 결국 이제 중요한 두 개의 공통점은 기업 가치의 재평가예요. 어쨌든 간에 결국 이제 그런 거죠. 완성첩층에서 제일 싸다. 글로벌 완성첩층이 제일 싸다라는 게 어떤 뭐 저는 접근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품주들, 전 사실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부품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품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업종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거든요. 상당히 좀 안정적이긴 한데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점수를 좀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역시 이제 이런 그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수주 역시 이제 그리고 현대차의 인도 IPO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HL만도라든가 뭐 S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인도에서의 어떤 현대차 내에서의 물량을 공급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저는 포트폴리오에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은. 뭐 사실 이거는 계속해서 또 밸류 프로그램이 또 나오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현되면은 또 한 번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추격 매수라기보다도 어떤 그 눌림목에서의 매수는 필요하고 포트폴리오 좀 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도 장기 호흡으로 끌고 가보기 괜찮겠다라는 판단 역시나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